저희가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축구센터 반대하는 명분하고 저희가 왜 반대를 해야만 했는지를 수상하게 좀 밝히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이 좀 내용이 길은데 좀 지루하시더라도 저희는 그만큼 자세하게 알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라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오늘 10시부터 잘 아시다시피 추경 예산 심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좀 끝내실 만한 그런 보람을 갖고요. 우리 담당 소관 위원장님이신 우리 이준용 위원장님이 브리핑 하시고 전날에 질의응답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그럼 그 부의장님께서 계셨는 저희가 좀 회기 중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약간 작성에 미미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낭독 후에 우리 기자분들께서 언론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고 또 같이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자,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천안시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모두는 지난 7월 31일 본회의에서 천안시가 제출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 협약서에 대해 전원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소속 모든 의원은 축구종합센터 천안 유치에 모두가 환영하나 협약서 내용에 반대의 표를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정치적 이해 득실이나 전략적, 정파적 판단이 아닌 시의원으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오로지 천안시와 천안 시민을 위한 걱정 속에서 결정했음을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최초 천안시가 유치 홍보를 하였을 당시 저희들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천안시 부지만을 제공하고 관련 시설물 및 운영비는 모두 축구협회 예산으로 시설하고 운영하며 일정 기간 후 축구협회 시설물을 천안시에 기부 체납하는 식의 즉 파주 NF식의 모델로 하고 있었으며 천안에 축구센터가 유치되면 천안시가 홍보한 대로 천안시 경제에 2조 8천억의 생산 유발 효과와 1조 4천억의 부가가치 창출 4만 명의 일자리 창출로 천안 경제가 활력 있는 천안이 될 것으로 많은 시민들과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동참하면서 현수막도 게시하고 국회에 가서 소속 현역 의원들을 만나면서 유치에 대한 퍼포먼스도 함께 준비를 했었습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천안시가 지난 1월부터 축구센터 공모에 참여하여 유치 경쟁에 뛰어들면서 진행하는 동안 이런저런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구분영 시장이 재임하는 동안 전임 시장이 다해 나서 할 사업이 마땅한 것이 없고 최근 SK 하이닉스 천안 유치를 실패하여 축구센터 유치에 열심인데 너무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소문이 공직사회와 일반 시민사회에서 화제가 되곤 했었습니다. 결국 천안시가 협약식 날짜를 일방적으로 잡아놓고 임박해서 의회에 제출한 협약서를 짧은 시간 검토한 결과 최초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른 비상식적, 비정상적인 협약서에 찬성할 수 없었습니다. 수천억의 시민 열세가 낭비될 소지가 다분한 협약서에 도저히 몇 시간의 보고와 검토로는 그 누구도 동의할 수 없음을 아마 언론 여러분들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협약서 내용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협약서 3페이지의 2조 2항 1호입니다. 천안시가 2024년 1월 31일까지 대한축구종합센터의 모든 박물관 및 추천 등을 준공하지 못하면 천안시가 대한축구협회에 일수당 하루 300만 원을 지원하는 협약 내용이 협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협약서는 처음 봅니다. 축구협회는 채권자이고 천안시가 채무자인 전혀 천안시민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협약서 4페이지 제4조 2항 1호와 2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을 이해하려면 천안시가 추진한 금액보다 훨씬 상회하는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또 세 번째, 협약서 5페이지 4조 2항 4, 5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센터 반경 1km 내에 시설물 설치 제약을 둠으로써 사유재산 축구센터 반경 1km 내에 사유권 침해와 특히 농업인의 영농 행위를 피해가 발생한 소지가 다분히 있으며 기존 시설물이 존재한다면 이전에 따른 보상비 발생으로 천안시의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 협약서 6페이지 제5조 2항은 축구협회가 신축 소유하는 실내 훈련장 건물에 천안 시민이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실내 훈련장에 혈세를 100억을 지원하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협약입니다. 다섯 번째, 협약서 6페이지 6조 본 천안시 시설물의 관리 및 사용 지원 중 1항과 2항을 보면 천안시 소유 시설물 천안시가 아닌 곳에 관리 위탁함으로써 모든 비용은 천안시가 부담하고 말로는 천안시 소유이지 축구협회가 필요한 대로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한다면 과연 천안 시민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파주 NFC는 시설물을 민간단체 및 아마추구팀에게 2016년 16, 17, 2년간 불과 57일밖에 개방하지 않았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섯째, 협약서 7페이지 제7조 기타 지원에 대해서 구분형 시장께 묻겠습니다. 제7조 1항 1호입니다. 천안시 재정이 남아듭니까? 천안시는 혈세로 축구발전은 100억 기금을 조성하여 사용하는데 대한축구협회의 허락을 왜 받아야 하며 천안시의 축구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협약서 내용에 조금 참조 설명을 드리면 그 내용의 축구발전 기금에 가로 열고 축구센터 포함 가로 닫고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요번 말씀드렸습니다. 또 제7조 2항입니다. 천안시가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에 50억 예산으로 프로축구팀을 창단한다고 하는데 창단팀이 K1인지 K2인지 K3인지 어디입니까? K1 수준의 팀은 기존 운영되고 있는 프로팀을 보면 매년 100억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고 K2는 매년 80억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창단시 스폰서 기업을 거론했는데 어느 기업입니까? 1차 제안서를 또 보시면 관중 4만석의 전용구장 설치를 제안했는데 프로구장 창단과 함께 신축비는 얼마입니까? 전용구장 필요시 약 1000억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제7조 3항입니다. 유소주택 민자유치 134억이 안 될 경우 천안시에 떠안아야 될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다분히 많습니다. 그것 또한 천안시가 또 책임져야 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제7조 6항입니다. 기존 도로 확장도로 없이 전용도로 하이패스 IC 신설을 위해 250억을 천안시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부지 위치상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입니까? 1차 제형의 내용이 없다가 2차, 3차로 수정되면서 경진 지자체인 상주시가 제안에 따라 한 것입니까? 아니면 4차선 지금 전용도로 개설 및 하이패스 IC 신설 250억 원이 이에 기타 운영비가 없습니까? 제7조 8항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상주 인원이 약 150명을 알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소속 직원들 주택까지 천안시가 걱정해야 될 줄 뭡니까? 천안시장은 천안시민 특히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에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주 직원 주택 지원을 위해 추가로 천안시의 재정적 지원 부담은 없겠습니까? 제8조 대한축구협회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센터가 준공되는 날부터 6개월 내에 대한축구협회 부지로 이전해야 되는데 6개월 내에 이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축구협회가 천안시에 대한 일종의 상원의 협약, 어떤 협의서 내용은 없고 일종의 벌금 또한 없었습니다. 천안시는 협약서 제2조 2항 1호를 보면 기한 내 시설물을 준공하지 못하면 일수당 하루수당 300만 원씩 축구협회에 지불해야 됩니다. 제9조 지역사회 공헌입니다.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는 매년 어느 정도 될지 지역 인재는 매년 몇 명 정도 채용되는지 우리 천안시는 알고 계십니까? 파주 NFC가 있습니다. 파주시는 어떻습니까? 자, 제10조 전문 인력 파견입니다. 수천억 혈세 시설물 시장기 충성한 퇴직 공무원 및 현직 공무원 자리 보존용으로
대한축구센터가 파견을 가는 자리는 혹시 아니들지 심지어 걱정이 됩니다. 다음은 축구센터 관련 박완주 국회의원 국비 200억과 양승조 도지사 도비 400억 지원에 대한 대한축구협회 천안시에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약속한 국비와 도비를 반드시 지원한다는 확약을 천안 시민께 공식 있는 행동으로 조속히 입장을 표명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행치 않으실 공인으로서 정치적 입장 또는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천안시가 재정적 부담을 또 안게 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천안시의 신뢰는 얻을 수는 없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고명 천안시장, 박완주 국회의원, 양승조 주지사께서는 어쩌면 천안시 상대로 사기를 친 건 아닐까, 다를 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축구센터 관련 시설을 위해 천안시는 국비 667억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천안시가 신청한 국비 67억 외에 박완주 의원께서 133억을 추가로 축구센터 예산으로 확보하셔야 됩니다. 양승조 도지사께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 2017년도 도비 약 1,200억 중 2018년 도비 약 1,300억이 천안시에 지원되었습니다. 약속하신 축구센터 도비 400억은 별도로 지원하셔야 됩니다. 몇 년 전 성령동 축구센터 관련 총 사업비 1,275억 중 도비는 60억 지원됐음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시 구구영 씨한테 묻겠습니다. 첫째, 대한축구협회가 공고한 공고문에는 약 10만 평이 부지했는데 1차 제안, 2차 제안을 거쳐 최종 제안을 통해 협약서는 14만 4천 평이 되었습니다. 약 4만 평의 면적이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천안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총 14만 4천 평 중 축구센터 조성부지 7만 5천 평이고 4만 평은 산악훈련장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산악훈련장은 누구를 위한 훈련장이며 훈련장 조성을 한 추가 부담 발생 가능성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지 전체 면적 중 3만 평이 대한축구협회에 매입하는 토지인데 조성원과 20만 원을 포함해 평당 60만 원에 대한축구에 매각하는 금액이 180억인데 이것조차 일시불도 아닌 10년 분납으로 토지 대금 결제 특혜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한축구협회는 사단법인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는 축구협회 토지를 위해 천안 시민의 혈세를 일시불에 가깝게 지불하는데 10년 동안 분납에 대한 단 1원의 이자 또한 받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세금입니다. 셋째, 시장께서는 이 협약이 과연 잘 된 것으로 판단할까? 천안 시민은 이 협약의 내용을 정말 정확히 알고 있을까? 천안시의 재정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협약 내용으로 축구센터 유치할 지자체가 과연 또 있을까? 파주 NFC에 민주당, 자유한국당 모든 의원들은 이 조건이면 절대 파주는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파주에서 듣고 왔었습니다. 또한 인근 아산시는 왜 포기를 했을까요? 저희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축구센터 유치에 따른 천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까요? 축구협회 용역보고서와 천안시 홍보한 대로 수존의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4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까요? 천안 경제에 미친 영향은 천안시가 쏟아부은 사업비에 아주 매우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용역보고서는 축구센터 축구산업으로 인한 대한민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장하게 산출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장에 답이 있을 것이고 파주 NFC센터를 자영업자 소속위원회 방문하여 주변 상가 및 지역구 시의원, 센터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공통된 의견은 축구센터가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피부로 전혀 느낄 수 없었으며 얼마 전 더불어당 민주당 소속 파주시의 의장이 방송 인터뷰를 보시면 파주시 경제에 전혀 별 도움이 안 됐다고 한 바가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과 용역보고서 중 어떤 것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축구협회가 발주한 최종 용역보고서 내용 중 국내 사례 분석 중 천안시 성정동 축구센터 사례로 한 내용 중 용역보고서에는 서북구에 위치한 축구센터로 국내 프로그램 전지 훈련 장소로 사용되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성정동 축구센터로 2015년 8월 2일간 제주 유나이티드 드림팀과
2018년 10월 1일간 청남FC가 훈련한 사실만 있습니다. 센터 개장 이래 단 3일만 전지훈련장으로 사용됐음을 참조시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얼마 전 한 방송사에서 천안 축구센터 4천억 재정 부담에 대한 가짜뉴스 진원지가 천안시 의회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과연 가짜뉴스일까라는 의문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추계한 사업비와 운영비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언론 여러분께서 함께 판단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가 제출한 사업비 총액을 보면 천안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최소한 현실성이 떨어진 개수이며 지원받아야 될 도비, 지원받아야 될 국비로 최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 110억 중 토지 매입비 576억 중 축구협회가 3만 평을 매각하면 180억이 차감되어 실제 토지 매입 시비는 약 396억이고 시설비는 약 320억밖에 부담되지 않는다고 앵무새처럼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느 대형 사업이 자체 시비보다 국도비가 많은 지원된 사례가 있겠습니까? 예상컨대 국도비가 300억 이상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희박하며 국도비가 100억이 오면 500억의 시비 부담, 200억이 오면 400억, 300억이 오면 300억의 시비 부담이 증가 요인이 발생하며 기타 100억 축구발전기금 조성, 전용도로 개선 및 하이패스 시설에 약 250억, 하수관로 약 20억, 프로스토션 창단 최소 금액 50억 최초 예산으로 천안시는 추계했으며 천안시의 시설문 중 건축비 인상이 확실시되는 실내체육관 및 수영장 예산 부지 조성비를 제외하고 천안시는 160억을 추계했으나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천안시가 최근 신축한 수영장 규모 예산을 보면 북포 스포츠센터 25m 5라인에 184억 원, 한주문화센터 수영장 50m 8라인에 공사비가 289억이라는 대단히 금액이 소모되었습니다. 특협약사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억 이상의 추가 재정 부담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협약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천안시가 현재 소유 운영하고 있는 동일시설물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천안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추계해 보았습니다. 첫째, 프로축구단 운영비 매년 최소 약 100억, 10년 1000억, 전용경기장 신축 시 최소 약 100억 정도가 비용이 발생되며 둘째, 축구박물관, 천안박물관 기준 매년 약 16억, 10년 동안 약 160억이 들어가며 셋째, 실내체육관 및 수영장, 한전문화센터 매년 24억 이 들어간 걸 추계했을 때 10년 동안 240억이라는 통계가 나오며 넷째, 축구센터 시설물 관리, 성정동 18억의 운영관리비가 10년 180억이 소요될 예정이며 위 내용만 계산해보면 10년 동안 3천억이 소요되고 20년이면 4천억, 5천억 우리 천안 시민에게 아주 큰 부담되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예산이 소요됩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또 언론 여러분, 많은 단체장님께서 재임기간 본인의 업적을 쌓기 위해 철저한 사전 계획이나 점검 없이 무리하게 대형 사업에 뛰어들어 재정을 축내고 임기를 마치면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시장이 퇴임하면 그만이고 공직자들도 퇴직하면 그만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천안 시민이 떠안고 의회는 사전에 철저히 감시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축구센터 유치는 자유한국당 소속 모든 의원과 자유한국당, 충남도당과 자유한국당은 환영하고 환영한 일이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뒤따르는 재정적 부담이 예산보다 매우 크며 시민들에게 기대치는 예산 대비 적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안시는 축구협회와의 협상 과정에서 프로다운 모습을 대처 없이 대안 없이 유치에만 몰두하다 보니 축구협회의 무리한 요구와 조건을 모두 수용한 협약서라는 결과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축구협회는 그들이 원하는 기대 이상의 결과물인 협약서 설명을 한 것이고 천안시는 이제 뒷일을 걱정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런 결과물이 도출된 책임은 비단 구본영 시장과 공직자들이 책임을 질 수 없으며 천안 시민의 대학이 아닌 천안시 의회도 철저한 사전 준비와 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또한 그 누구 또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더군다나 안타깝게 현재 구부영 천안시장은 항소심에서 시장지 상실로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축구연대 유치에 따른 천안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균형 있는 축구협회와의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시장께 다시 한번 요구드립니다. 첫째, 축구협회가 최초 공모한 내용대로 부지 면적은 10만 평 재조정하여 부지는 천안시가 제공을 하고 시설물은 대한축구협회가 전액 부담하며 신축하면 부지의 운영비 역시 대한축구협회가 부담 운영하고 일정 기간 무상토지 사용하되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물은 천안시로 취급하는 방식, 즉 파주 NFC 센터 모델을 협약서로 재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협약서 내용 중 불공정한 조항은 다시 한번 테이블에 올려놔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불공정의 공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천안축구센터 관련 국도비 지원 약속을 당사자들이 천안 시민과 천안시 의회에 확실한 약속 없이는 축구센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됩니다. 넷째, 구부영 시장은 천안 시민께 진솔하고 숨김없이 유치과정 및 협상 내용, 그에 따른 천안시 부담비, 준공 이후 매년 비용 발생에 대해 정확히 추계하여 천안 시민의 동의를 구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천안시에 의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첫째, 축구센터 유치과정 및 의회보고 절차 심의 절차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따져 사법기관 및 감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둘째, 축구센터 관련 천안시가 제출한 자료 중 허위로 사업비 등을 기재한 자료가 있다면 진위 여부를 가려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셋째, 축구센터 관련 각계각층의 천안 시민과 의회,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축구종합센터 천안 유치 재협상을 묻는 주민투표에 붙여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 요청드리며, 마지막으로 민주당 방한주의원과 충남도당 민주당 위원장께서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반대한 자유한국당한테 강력히 요구하며 거기에 대한 벌을 책임지겠다는 말씀에 대한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어떤 강력하고 오는지 또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안시 자유한국당 수상 시의원 일동입니다. 이제 질문을 주시게 되면 이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 시사뉴스 24 엄정희 기자입니다. 지금 본회의 통과. 한마디 네. 몇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10시에 회의가 있어서 여기 답변할 몇 분만, 두세 분만 남고 나머지 다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겠습니다. 복지부라 의원들이 나와 있으면 되겠죠? 네. 10시 회의 마쳐야 되고 지역구에는 김철환에 나오시고 김철환하고 복지도 나오시고 거기는 같이 김철환이 수고하십시오. 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본회의 통과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이 축구종합센터 이제 위치하고 관련해서 본회의 통과가 한 달이 됐는데 그 사이에 뭐 내부적으로나 공무원분들하고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시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거를 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한 달씩이나 걸린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기자회견, 문제가 있다는 기자회견을 여시는데 한 달이 걸린 이유. 저희가 천안 시민들께 공개적으로 실은 우리 각 동마다 우리 의원들 소속 지역구에서 우리 시민들께 계속 이걸 말씀을 드렸고요. 또 두 번째, 저희가 이제 언론으로 이렇게 바로 기자회견을 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어떤 법적인 문제, 또한 이 비용 추계에 대한 계산서 문제,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 언론에 자세하게 취합을 하고 또 파주 NFC의 어떤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을 직접 보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토대를 근거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거에 대한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저 대전일보 윤평호 기자인데 지금 임시회에 축구종합센터 관련해가지고서는 그 사업들로 한 37억 정도가 이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럼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의 입장이 어떠신 거죠?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정도희 부장님 주축으로 저희 자유한국당에 함께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 위원회마다 축구 종합센터 관련 어디는 KT팀이 있고 어디 연구용이 있고 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이 협약서에 우리 이런 처사의 협약서 내용에 그 예산은 지금 수반될 수 없다. 이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삭감이 원칙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도 TF팀에 다시 부탁드린 것은 협약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정하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천안시에서 천안시민에 세금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관리 주체는 협약서 내용에는 가로 열고 국제축구연맹 가로 닫고 여기에 대한 경험 있는 단체만 할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단 한 군데 대한축구협회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우리 천안시를 우려만 쳐서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별도의 TF팀이 이걸 운영하면서 천안 시민에게 종합센터가 천안 시민의 어떤 축구장이고 운동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저 뉴시스 이준욱 기자인데요. 그럼 우선 지금 협약서 사인의 위치까지 확정된 상황인데 이 확정된 상황에 결론적으로 재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게 한국당의 얘기인데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그 지금 현재 각종 뭐 수상부분에 대해서 뭐 말이 나오는데 사실상 유치에 따른 수입은 파악을 하시는 게 있는지 두 가지인데. 아, 유치에 대한 수입 파악이요? 네. 제가 첫 번째를 아, 네. 예, 해봤어.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이제 복지부나 의원들과 그 TF팀이랑 잠깐 만나서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또 축구 조례안, 또 기타 여러 예산이 들어오는데 또 이제 TF팀에서 다행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약서 내용을 근거로 TF팀에서도 그 내용을 근거로 들어오지 않겠다라는 일단 구조상의 약속을 받았고 그걸 토대로 저희는 협약서 내용이 다시 한번 축구협회와 테이블에 올려서 재조정하지 않은 상태 이 상태의 협약서 내용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든 조례안이든 예산은 저희는 심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려서 TF팀에서 이제 조정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는 답변을 좀 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 축구 종합센터 유치에 대한 그 수익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더 종합된 자료를 토대로 좀 말씀을 그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네. 10년 동안 운영비 추계를 해보니까 네네. 3천억이라고 했는데 네. 이거를 계산을 하시면서 네. 의원님들이 계산한 건가요? 아니면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계산한 건가요? 예, 저희가 이제 저희 그 소속 의원들과 또 전문가 또 여기 이번에 들어가는 그 TF팀 실무위원들 같이 미팅하면서 실제로 들어간 비용 추계에 대해서 같이 논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고 또 추가로 여기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 또한 또 많다는 것도 말씀을 아니 주시고 그러니까 예. 전문가라는 게 그 회계 전문가가 됐든 네. 이런 부분들의 자문을 다 받아가지고 추산한 겁니까? 일부 받은 축구협회 관리비 같은 거는 담당자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받았고요. 가장 기초가 베이스가 됐던 예산 추계하는데 가장 베이스는 뭐냐면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천안시 예를 들면 축구센터 비교해서 관리비를 잡았고 수영장 같은 경우 한들문화센터나 북부스포츠센터하고 이런 거를 비교하고 현재 천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비를 못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추계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여기 좀 김찬아 의원께서 지역구인데도 반대하고 지역구인데도 거기에 대한 반대 때문에 이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왜 지역구로서 우리 축구센터 반대했냐 이거는 간단하게 한번 듣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김철환 의원입니다. 저는 이게 축구센터가 저희 지역구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제 먼저 좀 이렇게 관심이 많았고 이 자료에 대한 수집을 좀 누구보다 먼저 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기 기자회견에도 있지만 이 축구센터는 우리 천안시민이 주인이 아닌 대한민국 축구협회가 주인이 협상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지역 주민과 천안시민이 사용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다는 생각에 이제 반대를 한 거고요. 현실적으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농업지역입니다. 이런 대형 사업을 하게 되면은 당장 내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시의 자체 가용 예산이 2,500억, 3,0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 매년 수백억이 들어간다고 쳤을 이 금액에서 수백억이 집행된다고 했을 때는 당장 내년부터는 농업 예산이라든가 각종 기반시설, 읍면 수건 사업 이런 건 제 생각에는 반토막 나거나 영구적으로 미집행되지 않을까 사업이 될 때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참조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축구협회의 예산 심의하는 도중
오후 4시 3분에 축구협회에서 메일이 옵니다. 메일이 와서 메일 수정 내용은 언제까지 기간 내에 축구협회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일 하루 300만 원씩 지급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천안시 TF팀과 대한축구협회의 어떤 면밀한 확실한 체계가 없이 그 전날에 수시로 바뀌면서 결국은 의회에 들어왔다는 것 또한 이 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추경 심의해야 되는 거라. 저도 지난번에 한번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만 대한축구협회에서 소란대로 코를 풀겠다는데 천안시가 놀아놨다는 폭포가시가 됐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핵심은 그러면 현재 이런 어떤 저희가 한국당 의원들께서 주장하는 이런 내용들이 관철이 안 되고 그럴 때는 궁극적으로 단답으로 이 축구센터를 뭐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 아니면 뭐 단답으로 이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축구 종합센터 유치는 천안시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저희들이 일단 집중된 의견이며, 다만 축구 종합센터의 유치는 환영하나 이 현재의 이 협약서 내용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이 수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축구협회가 종합센터 유치가 다시 테이블에 올라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지금 현재 한일관계로 비슷하네요. 여기 어떻게 또 이게 좀 조국이네 이게 지금. 저기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당초에 축구협회하고 천안시하고 각각 부담하기로 했던 첫 번째 액수가 있었을 겁니다. 예. 거기에 축구협회 부는 자꾸 줄고 천안시 부분은 늘어나서 그게 약 한 336억 정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복구. 그래서 협약이 최소한의 복구가 되려면 축구협회와 천안시가 최초의 테이블에 올려놨던 거는 그 각각 제가 알기로 각각 약 700억 정도씩 저기 하는 걸로 해서, 근데 그 부분에서 축구협회 분이 천안시로 엎어와갖고 336억이 됐고, 최근에 8월 2일 날인가요? 천안시가 밝힌 그 소요 비용을 보면은 토지가를 제외하고 1,100억이라고 하는데 들어오는 돈이 예상되는 저희가 474억입니다. 토지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그런데 국비와 도비가 600억이에요. 땅 사는 데는 국비와 도비가 못 들어가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600억 받아오면은 천안시는 그 한 130억 남습니다. 장사 잘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아까 먼저 걸 말씀드린 이제 제가 1차, 2차, 3차 제안하면서 대한축구협회에서 처음에는 794억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 2차에서 678억, 세 번째 458억 변경됐으며, 그리고 천안시는 최초에 272억, 그 다음에 460억, 나중에 500억. 그래서 이 상호격차가 서로 바뀌면서 저희가 총 1,100억이라는 그 금액이 들어갔다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질문을 제가 지금 이해를. 천안시가 토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가 474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까 기자회견장에서도 일부 그런 문구가 나오는데요. 지금 국비 400억하고 국비 200억하고 도비 400억이라는 거는 확약서는 받았다고 하지만 뜬금이라고 봅니다. 우리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그 땅 사는데 어떻게 국비 도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터무니없는 소리고요. 그냥 그분들이 그때까지 또 현직 의원들을 국회의원을 할 분들을 보장도 없고 예산 내려올 때까지. 그리고 도비 같은 경우는 의회 동의를 다 받고서 이렇게 해야지 도비가 성립되는 거지. 누구 하나 단체장이라고 해서 내가 그거 주겠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국회의원 받아오겠다,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확보가 아니죠. 그런데 꿈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아까 기자님 이명 기자님 말씀대로 땅 사는데 국비 도비를 사용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실제 들어가는 돈을 갖다가 천안시가 들어가는 돈은 오히려 국도비를 받으면 건물 짓는 데만 사용한다 그러면 돈이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 주먹구구식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다 해왔고, 가장 저희가 공부를 참지 못하는 거는
시민한테 떳하게 나와서 지금 현재 이만큼 들어가고 시민이 그만큼 편리하게 축구센터고 환영할 수 있고 우리 천안시가 그만큼 천안이라는 이미지가 올라가고 이런 걸 소상하게 말씀드리는지 다만 저 예산이 현재 얼마 들어가고 앞으로 매년 얼마씩 해서 얼마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고 의회 동의를 구하고 시민들한테 공청회 열고 이렇게 했으면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돈을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려도 돈을 해줄지 어차피 천안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예산이니까 이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와가지고 1시간만 동안 예산하고 니네 동의해라 이런 식으로 된 거니까. 참고로 충주 같은 경우는 프로축구구단 여기에 프로축구구단 창단이 있잖아요. 프로축구는 구단 문제 가지고 6개월간 시민 공청회 열고 의회하고 토론회하고 의회 심의 절차 거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못했거든요. 프로축구구단 하나 창단하는 한 문제만 가지고서도 그렇게 6개월이나 시간을 끌었는데 어떻게 1시간 30분 얘기해놓고 프로축구구단보다 몇 배가 더 큰 이런 예산을 천안시 의원들한테 하려고 하겠습니다. 네, 질문. 혹시 앞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일동이 거꾸로 이제 대한축구협회에다가 이러이러한 협약 내용이 우리 본인들이 이제 천안시 의견을 시민들을 대변을 하면서 이거는 좀 천안 시민들 입장에서 좀 불리한 조항이 아니냐, 오히려 뭐 예를 들어 항의 방문 같은 그런 걸 하실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정도희 부장님이랑 다 상의를 해서 자유한국당들은 현재 그 일정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축구협회에 지금 조만간 바로 올라갈 계획을 현재 갖고 있고, 또 하기 전에 또 갔다 오면 또 추가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희가 했던 내용들을 좀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그 법적 조치에 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보면은 축구센터 유치 과정 의회 절차 심의 그렇지 않은 사업기한 강성을 한다는 내용이 있고 천안시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것도 있고 있는데 지금 웬 기자님은 첫 장에 보시면 경제 유발 효과 있잖아요. 네, 경제 유발 효과가 2조 8천억, 생산 유발 효과 1조 4천억, 그와 같이 창출, 4만 명 일자리 창출 이렇게 축구협회에서 당초에 발표를 했잖아요. 네, 영역 결과. 예, 영역 결과를 보고 그 영역 결과가 어떻게 해서 제대로 나온 건지 그 정확하게 근거가 있는 건지 그걸 한번 더 따져봐 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이런 게 발표된 게 약간 허위가 있거나 과장됐다면 그에 대한 법적 문제라든지 축구협회에 검찰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내용대로 허위가 있거나 좀 잘못된 부분이 있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축구협회하고 재협상이라든지 협약 전문가가 바뀐다든지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아까 중복되는데도 아까 답변보다과 같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우리 의회 비공개로 한 부분 포함해서 의회를 열면서 이런 부분들 그 심의 절차나 이렇게 했을 때 적법성 이런 문제들을 어제도 저희가 우리 조직 개편 관련해서 주례 조직 개편안이 올라왔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얘기를 했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비공개를 했고 이제 수상에 발표하라고 집행부에 요구도 해봤는데 이게 만약에 위법이다, 저도 지금 판단이 저희들로 안 써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위법이다는 판단이 들고 위법이라는 게 확실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 유발효과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창출 일자리 창출 이렇게 용역 결과는 제가 알기로는 호세대 교수님인가요? 교수님 몇 분이 대한축구협회 이렇게 제안해서 이렇게 올린 걸로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맞는 건지 한국 코칭능력개발 네, 거기서 의뢰를 해가지고 그래서 올렸는데 이거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한번 해서 파주안 FC 축구장을 방문해서 그 공무원들도 만났고 거기 의원님들도 뵙고 실제 관계자들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파주에 미치는 경제 효과는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집행부에 정확하게 다시 추계를 하라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래도 이제 집행부에서 계속 이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 어떻게 대처할 거냐 있는 게 맨 마지막 부분 빨간 글씨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인데 저희는 한결같습니다.
한국당 입장은 재협상, 이 불공정한 이런 협상은 재협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재협상 하는데 명분을 찾기 위해서 주민투표까지도 필요하면 주민투표를 붙여가지고 주민투표의 결정이 나오면 재협상을 해야 되고, 재협상할 수 있는 거는데 우리가 만약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 그러면 법적 책임은 묻겠죠. 당연히 소송이 들어올 테니까요. 그런 거라도 감내하면서라도 그게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들고 경제적이나 시간적으로 노력이 덜 들어간다면 그쪽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일관된 주장은 재협상해야 된다. 불공정한 협상이니까 재협상해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 오늘 간단하게 마치고요. 추가로 의문사항 있으시면은 언제든 전화나 이렇게 만남 장소를 잡아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혹시 이 축구 센터를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포함한 테스크포스 팀인가요? 시가 맞는다고 한 것 같은데. 네. 그거에 제가 알기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어제 배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배제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 지금 TF2에서는 민간 영역이랑은 TF 같이 수정 안 하고 약간 그 수직관계 쪽에서 TF 밑에 추진위원회라는 그러니까 추진위원들과 우리 축구 전문가, 그다음에 소속 천안시 의원, 근데 아직도 누가 추천됐다 이런 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부탁드릴 내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정말 실은 이것도 정말 자괴감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론 집필해주고 우리 언론 여러분께서 정말 우리 천안 시민들께 어떤 협약서에 부당한 내용 이런 걸 꼭 좀 알려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 정말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회는 언제쯤 개최할 예정입니까? 지금 바로 잡히는 대로 미리 좀 공지를 말씀을 드려서 천안시 전체에 현수막 게재하면서 그 전에 미리 어떤 그런 보고 말씀을 언론들한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